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해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의 진행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저의 모든 강의를 인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강은 직강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질문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인강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라 하더라도 강의만 수강해서 수학을 잘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강의를 수강하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수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인강이 갖는 특징 때문에 직강하고 똑같이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직강은 모든 분들의 강의 진도가 똑같죠. 그렇지만 인강은 그럴 수가 없어요. 강의를 시작하는 날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진도가 모두 다를 것이고요. 심지어는 과목도 달라요. 어떤 분은 대수학을 수강하고 어떤 분은 미분기하학을 수강하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모든 분의 진도가 동일한 직강의 질의응답과 모든 사람의 진도가 다른 인강의 질의응답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같은 이유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마다 질의응답 시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보실 수 있도록 질의응답에 대한 소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제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시청할 필요가 없겠어요.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인강과 직강은 장단점이 서로 반대가 되죠. 직강의 단점은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차가 막혀서 지각이라도 하게 되면 앞부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그날의 강의는 완전히 망치게 되죠. 이 여파가 다음 강의에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손해가 될 수 있어요. 또 수업 중에 잠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졸다 보면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가 있죠. 따라서 수업 시간 내내 집중을 해야 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직강이 좋은 이유는 매번 저를 만나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직강의 모든 단점을 덮고도 남을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되죠. 인강은 모든 게 반대죠.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강의 단점은 모두 커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질문하기 어렵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죠. 수학에서 질문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유명한 강사가 아니라서 수강생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제 직강 수강생들의 합격률이에요. 지금은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예전에 임용시험의 경쟁률은 20대 1이 넘었었죠. 그 시절에도 모의고사반 기준으로 직강 수강생의 합격률은 좋을 땐 40%, 나빠도 20%가 넘었어요. 평균적으로 30% 정도는 유지했던 것 같아요. 20대 1의 경쟁률은 합격률이 5%라는 얘기죠. 그런 시험에서 평균적으로 30%의 합격률은 굉장히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질문 시간과 모의고사의 첨삭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질문과 첨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죠. 올해부터 제 강의는 인강으로만 진행하는데 이런 직강의 최대 장점을 버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인강에서도 질의응답을 시도를 해볼 거예요.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네이버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질의응답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질문받고 답을 하는 시스템은 직접 만나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예상이 되는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만큼 중요한 답안 첨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질의응답을 인강으로 진행할 때 어려운 점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하시는 분들의 진도가 모두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인강은 강의를 시작하는 날짜가 모두 다르죠. 심지어 수강하는 과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대수학을, 어떤 분은 해석학을, 어떤 분은 미분기학을 수강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내가 하는 질문 자체를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직강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모든 분들의 진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올 때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 다른 분들이 거의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인강과 직강의 공통적인 어려운 점이에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실력이 모두 달라요. 따라서 내가 하는 질문이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왜 이런 거 물어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직강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개별적으로 따로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강에서는 개별적으로 따로 질문받는 시간을 만들기가 어렵죠. 공동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음에는 의사표현의 수단의 한계가 있어요. 컴퓨터 화면을 매개로 질문하고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음은 아주 미묘한 문제인데 우리 인간의 의사표현 수단에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눈빛이나 몸짓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는 동안 이 부분은 잘 이해하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강으로는 이런 의사표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죠.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을 정확히 저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이 밖에도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이런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참여도예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진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의사표현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라는 표현을 정확히 해주셔야 이 질의응답 시간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문제점의 해결 방법은 뒤에서 생각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의 의사표현과 참여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모르는 것을 감추지 말고 모르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모른다는 사실을 굉장히 창피해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야 제가 도움을 드리죠. 여러분이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도움을 드리겠어요?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질문이 여러분의 상황을 저한테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게 되죠.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어요. 질문하지 않는 게 나쁜 거죠. 어떤 질문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질문을 하는 건 질문하지 않는 것보다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물론 더 좋은 질문은 존재하죠. 자신의 생각이 더 많이 포함될수록 좋은 질문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몰라요. 풀어주세요. 이런 질문보다는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런 질문이 더 좋은 질문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좋은 질문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질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대체 무엇을 물어보지? 이걸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질문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이걸 아는 순간 한 걸음을 더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질문이 해결을 해줘요. 질문하다 보면 내가 이걸 알고 이걸 모르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돼요. 또 질문도 하면 할수록 질문의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점점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질문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질문에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또 인강의 특징상 진도가 다를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아직 내가 공부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나중에 내가 그 주제를 공부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내가 공부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제가 드리는 답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런 질문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도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질문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해 주셔야 돼요. 좋은 질문의 조건이라고 했죠.
이때 여러분의 생각이 틀리는 걸 겁내지 말아야 돼요. 맞고 틀리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한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이 무조건 맞는다면 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죠. 틀려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꾸 표현해 주셔야 돼요.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은 맞고 틀리는 걸 스스로 판단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일단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면 스스로 맞고 틀리는 걸 알 수 있을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맞고 틀리는 걸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포함된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고 그랬죠?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질문하다가 스스로 답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혼자 생각할 땐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려고 문제를 설명하다 보니까 답이 보일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만큼 내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건 질의응답 시간뿐만 아니라 스터디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활동의 기본이 돼요. 임용시험 답안 작성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공부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표현을 하나 소개하겠어요. 가장 빨리 배우는 길은 잘하는 사람한테 질문하는 것이에요. 질문의 중요성을 잘 얘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가장 잘 배우는 길은 내가 강의를 해보는 것이에요. 강의를 한다는 건 잘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표현을 해보는 것이 가장 잘 배우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 생각은 뒤에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인강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공유할 시간이 필요하죠. 진도도 다르고 과목도 다를 수 있죠. 또 심지어 내가 미처 하지 못한 생각이 질문으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바로 답을 해버리면 질문한 사람 말고는 이 질문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따라서 제가 질문을 받으면 다른 분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같이 공유할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다음엔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다른 선생님들의 질문에 내가 답을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장 잘 배우는 길이라고 그랬죠. 질문을 공유할 시간을 드릴 거기 때문에 답을 생각할 시간이 충분할 거예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답을 실제로 해보는 것도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답이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고 틀리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발표해보는 것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어요. 다음엔 질문의 난이도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음 생각도 그 중에 하나예요. 내 질문이 다른 사람은 모두 알고 나만 모르는 질문 같아요. 따라서 내가 하는 질문이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질문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나쁜 질문은 없어요. 모르면 무조건 질문해야 되고요. 질문의 난이도를 스스로 결정하면 안 돼요. 나만 모르니까 질문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거의 대부분 알고 있고 수학의 초보자 몇 분만 모르는 그런 질문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민은 여러분들은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판단은 제가 해요. 이런 기초적인 질문으로 다른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기는 좀 아깝죠. 그래서 따로 시간을 마련할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기초적인 질문의 답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따로 해드리게 되면 나머지 분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겠죠. 따라서 모르면 무조건 질문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는 또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질문을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카페의 질문 게시판이나 제 수업을 도와주시는 조교 선생님을 통해서 미리 저한테 질문을 전해주셔도 괜찮아요. 카페 주소는 나중에 추후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죠. 다음엔 질문과 상관이 없는 몇 개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온라인상이긴 하지만 질문을 위해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이때 우리가 스터디 플랜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공부를 시작할 때 계획을 짜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런 계획을 짰어 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래서 주간 공부 계획을 발표하고 제대로 실행했는지 체크하면서 격려하면서 같이 공부하기로 지난 1월 5일 모임에서 약속을 했어요. 카페에도 따로 게시판을 만들어서 공유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작업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여러분의 계획서를 보면 지금 이분이 여기를 공부하고 있구나.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지 알 수 있는 그런 판단 자료가 되겠죠. 다음에는 가장 빨리 배우는 길 질문이 아니라 가장 잘 배우는 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언을 하겠습니다. 임용시험은 혼자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스터디를 하게 될 거예요. 스터디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면 형식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스터디를 위한 스터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터디의 목적은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켜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런데 스터디를 하다 보면 스터디 자체가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스터디를 해서는 안 돼요. 스터디의 가장 큰 목표는 나의 실력의 향상이에요. 물론 구성원 모두의 실력 향상이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 나한테 중요한 건 나의 실력 향상이 제일 중요하죠. 이때에도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여러분이 가장 잘 배우는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스터디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발표 자료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읽으면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에서 남는 건 자료만 남아요. 여러분 실력이 남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느냐? 자료에 의지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처음부터 자료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또 기억에 의지하지도 말아야 돼요. 자료를 만들 때 이런 걸 썼으니까 이런 걸 기억해야지 기억하면 안 돼요. 오직 여러분의 생각만으로 발표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막히지 않고 쭉 발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긴 내가 잘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복습도 거의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완벽히 하는 데예요. 그런데 설명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죠? 내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모르는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채워야 될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구성할 때 구성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끼리 스터디를 구성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공유하지 않으면 저 사람 뭐야? 발표 준비도 안 했네. 이렇게 되면서 스터디가 깨질 수 있고 안 좋게 헤어지게 되죠. 혹시라도 저랑 같이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분들 중에서 스터디를 구성하게 되면 여러분의